한기총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훈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곡으로 표현하는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새 아침이 올 거야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어폴로지가 오는 3월 개봉합니다. 겨울 수련의 시즌을 맞아 함께하면 좋을 캠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이 목사가 한기총 복원을 위해 주요 교단장들과 연대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온 만큼 한국교회 통합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수건 사업인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한기총의 개혁과 한국교회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각 교단이 우리 한기총이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앞장서질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일 모든 일에 있어서 힘을 결집해서 대사회적으로 또 우리 대처하는 일에 힘을 모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예배 후 곧바로 회원 전명으로 넘어가 대표회장 선거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단독 후보일 경우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선관위 규정에 힘입어 이 목사가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대표회장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설교는 엄신영 목사가 맡았으며 국민 대통합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에서 탈락한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미 자격 미달임을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1억 5천 돈까지 전부 그냥 돌려드리면서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한국교회 연합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을 견인하며 주요 교단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2016년에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리는 31일을 하루 앞두고 새 아침이 올 거야란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표지엔 천만 촛불에 헌정하며란 글귀만 쓰여 있는데요. 김 씨는 곡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깊은 밤 지나서 아침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 새 아침이 올 거야란 곡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막 하루하루도 빡빡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아저씨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냥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김명식 씨는 곡 작업을 위해 2달 동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새 아침이 올 거야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며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곡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곡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색채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음원 등록도 발라드로 돼 있습니다. 김 씨는 교회만이 아닌 온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 기독교적인 표현을 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명식 씨는 얼마 전부터 사회를 향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엔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남겨진 아빠의 기도란 곡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야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못난 세상 만든 우리를. 김 씨는 자신이 사회의 외로움과 아픔을 곡으로 담아내는 것이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직하게 시대에 반응하는 표현이라 말합니다. 김명식 씨는 앞으로 순회음악 전도사란 비전을 갖고 낮은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어폴로지가 3월 개봉을 앞두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폴로지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한국의 기로녹 할머니, 중국의 차오 할머니,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의 삶을 6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기로녹 할머니를 향해 쏟아붓는 욕설로 시작합니다. 기로녹 할머니는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차오 할머니와 아델라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사과를 한다고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지만 마음은 조금 풀어지니 그날을 기다린다는 기로녹 할머니의 진심 어린 대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으며 쇠약해지는 할머니들이지만 그들의 신념과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영화 예고편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내보이며 늦기 전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서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학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다리는 겨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겨울 찬양과 말씀 집회로 학생들의 신앙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캠프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2017 청년연합 말씀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강의도 진행됩니다. 캠프 코리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수련회엔 청소년들의 멘토로 꼽히는 뉴사운드 교회 천관욱 목사,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지저스 파티, 캠프 스포츠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교회학교 성장연구소가 2월 한 달 동안 약 4차례에 걸쳐 어린이 은혜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판타스틱 버블쇼, 눈썰매 타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수가 5,31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2017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한인교회 수가 총 4,018개, 미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 수는 1,298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주별 집계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1,16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파별로는 장로교가 전체의 46%인 1,500개를 차지했고 다음이 침례교, 감리교, 하나님의 성의 순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인 아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담히 밝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명이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인 아욱은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주지사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점으로도 충분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도를 관할하는 주지사이니 더 말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아욱 주지사는 코란을 인용해 연설한 일로 현재 신성모독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태입니다. 프랑스 유력 대선 주자인 피용종 총리가 아내를 직원으로 거짓 채용해 세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페넬로프를 약 8년 동안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2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인의 가족 채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페넬로프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용 전 총리는 프랑스 중도 우파 공화당 후보로 올 상반기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인물입니다. 또 이슬람에 강경하고 프랑스의 기독교적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용종 총리는 만약 기소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빈의 사망 20주기를 맞아 그녀가 거주했던 켄싱턴 궁에 조각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장성의 두 아이의 아빠가 된 큰 아들 윌리엄 왕세손과 올해 초 약혼한 막내 아들 해리 왕자가 어머니를 길이 기억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면서
우리는 조각상을 통해 켄싱턴 궁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삶과 그녀가 남긴 유산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켄싱턴 궁은 다이애나 빈이 생전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번 조각상까지 더하면 다이애나 빈을 추모하기 위해 런던에 설치된 기념물은 4개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려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국민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주권 보유자를 막론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당장 피해를 입는 이들 국가 출신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을 넘어 유럽 등지에서 찬반 진영이 나뉘어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구글은 외국 근무 직원에게 즉시 귀국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던 만큼 반 전 총장의 불출마는 향후 대선 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이루고자 한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나라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지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검정교과서 지필 기준과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국절 사관 논란을 부른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가지 표현을 검정교과서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육계에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떤 교과서를 배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적인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번 국정교과서는 여전히 함량 미달이라며 이 교과서로 가르치면 교사와 학생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 정도일까요?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37만 원, 개인 기준 월 145만 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261만 원, 개인 기준 159만 원이고 60대는 부부 기준 228만 원, 개인 기준 140만 원, 70대는 부부 기준 201만 원, 개인 기준 125만 원, 80대 이상은 부부 기준 191만 원, 개인 기준 1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강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외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트럼프의 반기를 든 법무장관 대행이 한밤중에 전격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 출신 관리들을 비난하면서 행정명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처음으로 성명을 내고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찬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 행정명령 집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전환 소년의 회원 가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창설된 지 107년 만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지금까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유소년과 청소년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년으로 정체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입회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의 성별에 대한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보이스카우트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2015년부터 성전환 소녀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권역별 전국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말씀의 바로선 개혁교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3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과 충청, 대전, 인천, 경기, 강원 등 8개 권역별로 진행됩니다.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 보직교수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거듭되는 재단이사의 파행과 학교 행정의 비정상적 운영의 책임이 김영우 총장에게 있다며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구세군이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구세군은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128개국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방문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2일 더 처치교회에서 과학교육과 기독교란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콜로키움에선 과학과 성경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최승원 교수가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